네, 기자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맞물린 이후에 가솔린부터 원자재, 음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면서 주민들은 그야말로 먹고 살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경기에도 오히려 흥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로또 복권인데요. 미국 내에서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에 비해서 지난해인 2021년 복권 판매액이 18%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증가율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신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코로나 상황과 경기 불황이 맞물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복권 판매율이 증가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특이한 현상은 아니죠. 경기가 불안할수록 복권은 항상 잘 팔려왔으니까요. 경기가 하강할수록 더 잘 팔리는 이러한 상품들을 불황형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복권, 그리고 술, 담배, 립스틱, 넥타이 등이 예입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작고 값싼 물건으로 극복해보려는 행동의 일종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복권 판매량은 895억 9천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해 2021년에는 1,052억 6천만 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8% 가까이의 상승분입니다. 네, 1년 사이에 18%가 상승했다면 그 액수가 어마어마할 텐데, 자, 그런데 이 복권 알고 사시는 분들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복권이 시작이 됐습니까? 복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이집트 시대까지 도달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복표를 뽑고 제비를 뽑아서 맞추면 상금을 주는 식의 게임을 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형태를 복권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기원전 100년쯤인데요. 중국의 진나라에서 키노라는 복권 게임이 국가적으로 시행됐는데 이를 복권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복권으로 마련된 기금은 국방비에 사용됐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만리장성, 사실 복권 기금으로 건립됐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복권이 일반적으로 대중화됐는데요. 여기서는 돈만이 상금이 아니고 땅이나 노예 또는 선박 등을 당첨 상품으로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김 기자, 그럼 미국에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사실 미국도 복권 기금으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612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영국인이 미 대륙으로 이주한 이후 식민지 미국에 최초로 건설한 항구 개척지인 제임스타운의 건설 비용 절반 이상이 버지니아 복권의 발행 수익으로 조달됐다고 합니다. 또한 버지니아 복권의 수익금은 초기 미국 대륙에 정착한 영국인들을 질병, 화재, 기근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었습니다. 1740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이 복권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민영화 복권 발행을 시작해서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각 도시의 교회나 학교, 교도소, 항구, 다리 등을 건설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하버드, 컬럼비아, 예일, 프린스턴, 뉴저지 등 미국 명문대들도 복권 기금으로 설립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재정이 불안할 때 탄생한 게 복권인데 지난 코로나19 백신이 막 나왔을 때 주민들이 백신을 맞냐 맞지 않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을 때에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 복권 제도를 활용해 이슈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도 백신 복권을 시행하자 반응이 상당했죠.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컸을 당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복권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약 200만 회의 신규 접종이 이뤄졌을 정도입니다. 이 프로그램 시행 이후 캘리포니아주 성인 70% 이상이 최소 1회 접종을 마쳐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목표 시점보다 한 달 앞서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개빈 뉴섬 주지사가 불안정한 시국에도 복권 제도를 적절히 도입해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렸다고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복권 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돼 유용하게 쓰였던 사례였는데, 자, 그런데 부작용은 없습니까? 초기에 미국 복권은 사회 기반 사업 지원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활용됐습니다. 복권을 즐기던 당시 사람들도 지금 우리처럼 복권 한 장으로 일주일을 이겨내면서 당첨의 꿈을 기대했었는데요. 하지만 1800년대 중반 복권에 대한 과잉 열기와 함께 불법 도박 등 사행 산업에 대한 열기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1900년대 초기부터 미국 내에서는 복권 발행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시작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불법 내기와 도박 등이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얼마 못 가서 뉴햄프셔주는 1964년 합법적인 복권 발행을 주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하면 경기 침체의 시대죠. 경기가 침체되면 나라는 당연히 돈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 공공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만약 10%의 세금을 내던 걸 어느 날 정부가 20%로 올리겠다 하면 우리 모두 반발이 거세지겠죠. 정부에 대한 불만도 쌓이고 그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복권입니다. 경기 침체로 불안정한 주민들이 불황형 상품을 찾게 됐고 복권 판매율이 증가한 겁니다. 복권이 또 불티나게 팔리게 됐습니다.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강제력 없이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희생 없는 조세라고 복권을 표현하기도 했으니 복권으로 거둘 수 있었던 공공재원이 상당했다는 뜻이겠죠. 조세에 대한 저항 없이 손쉽게 공공재원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묘책과 일확천금을 노리는 주민들의 욕구가 맞물리면서 고통 없는 세금, 즉 로또가 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복권이 고통이 없는 세금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김 기자, 그런데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결국 복권은 불공정한 제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복권 사는 사람 한 명씩은 꼭 있고 습관처럼 로또 당첨되면 나 사라질 거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간혹 이 로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 복권은 역진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비판받는 제도기도 합니다. 여기서 역진세란 누진세의 반대말이죠.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세금을 똑같이 낸다는 겁니다. 우리 세금 거둘 때 돈 많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권제도의 소가 우리가 역진세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심리죠. 그런데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런 마음이 커진다는 겁니다. 재미로 한두 장 정도 사는 건 괜찮겠습니다만 큰 돈을 들여서 거의 중독 수준으로 산다면 문제가 크겠죠. 복권국에서 사용하는 광고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책임감 있게 플레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김신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자수첩 진행의 김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